번째 사설은요, 경향신문 사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설이에요. 뭐냐면 어저께죠. 아니 지난 8월 2일이죠. 8월 2일 날 저기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 그런데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최악의 조합. 이 전기차가 만약에 지상에서 화재가 났으면 오히려 그 불 끄는데 용이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전기차는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끌 수가 없다고. 응? 그래서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하에는 그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요, 이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경향신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할 특단 대책 없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엄청 권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권하는 것만큼 전기차에 대한 사실은 이런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화재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수십 대가 전소됐고 주민 2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80여 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나흘째 끊기면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죠. 환경 등을 이유로 전기차 보급을 우리가 엄청 독려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화재에 대비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배터리 화재 시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을 일반 분말 소화기로 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여러분 아리셀 화재 참사 우리가 봤잖아요. 아리셀 화재 현상에서 배터리 불났을 때 사실은 거기 있던 노동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 현장에 있던 소화기로 불 끄려고 하다가 불이 더 커진 거거든요. 왜냐면 배터리 불났을 때는 소화기 하면 안 돼요. 불이 더 커진다니까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빠뜨리는 방식으로 진압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은 이동식 수조를 투입하지 못했다. 이게 있었지만 왜 못했냐? 야외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전기차와 지하 주차장 화재 취약 조건을 다 갖춘 최악의 조합이 이번에 있었던 겁니다. 전기차 화재는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지어진 공동주택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와 충전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특단의 화재 대책이 없다면 아파트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오히려 전기차 기피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고 저희도 지금 제가 지금 산타페 타고 있는데 이 차 이제 나중에 바꿀 때 되면은 저도 전기차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전기차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게 뭐 추세니까. 그런데 그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책을 정부가 빨리 고민하고, 그리고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조사해서 국내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특히 지하에서 불났을 때 어떻게 이거 해결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설이 오늘 그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4번째 이슈였고요. 5번째
이슈는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사설인데, 굉장히 정말 안타깝지요. 지난 2일날, 그, 새벽에 그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도에서 청소하는 60대 여성 미아원을 그 70대 남성이 흉기로 휘둘러서 목숨을 잃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숙자. 숭례문 그 인근 지하도에 노숙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노숙자하고 이 미아원하고 뭐 인간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청소하는 분이고 노숙자니까 자주 얼굴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숙자가 그 미아원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야.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 노숙자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걸 이 사람이 느끼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관련해가지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노숙자를 단순히 저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야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이렇게 취약 시간에 새벽에 여성 노동자 혼자서 여기를 청소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취약 시간 노동 안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옛날같이 막 노숙자들을 어떤 시설에 막 가두는 게 아니고 노숙자 이 문제를 잘 해결해가지고 이분들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노숙자 대책 문제가 단순히 노숙자들 돈 퍼주고 그 사람들 뭐 개인들을 뭐 그냥 뭐 개인들에게 돈 퍼주고 개인들의 삶을 그냥 보장해주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 살아야지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묻지마 폭력 그런 문제와는 다르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취약시간 노동안전 일깨운 60대 여성 미아원 살인사건. 환경미아원이 새벽 시간대에 도심에서 홀로 일하다 흉기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지난 5일 오전 5시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도를 청소하던 중 7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쓰러졌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미아원과 홈리스로서 마주치며 서로 면식이 있었던 B씨는 경찰에게 그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진짜. 경찰 초기 조사와 경향신문 취재 등으로 미뤄 B씨의 범행은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요, 당연히. 다만 이 사건 하나로 홈리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 처벌만으로 충분하다고 넘어갈 개인적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다 중시해야 할 점은 취약 시간대에 홀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중구청이 지금 앞으로 1인 2조로 새벽에는 뭐 근무하게 지금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해당 미아원을 관리해온 중구청이 이 사건 뒤 1인 1조로 미아원 근무 체제를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진작부터 필요한 거였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홈리스, 대도시 홈리스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저 사람들한테 왜 국민 세금을 써? 말이 돼? 라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국민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거 환경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사회를 또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은 이런 취약 시간대 노동 문제
그리고 대도시 홈리스 주거 문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거 고민해야 된다, 그런 논조입니다. 한국일보, 이번엔 환경미화원 살인, 노상 칼부림에 떠는 사회. 사실 이번 사건 전에 또 황당하고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 70cm가 넘는 일본도를 가지고 본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의 과대망상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참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일본도 사람 죽인 사람도 7번인가가 7건, 한 1개월 정도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상 행동 때문에 7번 정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때 설마 혹은 그냥 무관심 넘어가다 보니까 발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빨리 정신 감정 조치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들의 그런 이 후속 조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런 사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번에 사건 터진 거죠. 해당 지하 보도는 최근 대청소를 실시한 곳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이가 많아 실랑이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서울역과 숭례문 일대 지하 보도는 노숙인이 많은 곳인데, 노숙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 우선 환경미화원이 인적 드문 시간대에 우범지대에서 무방비로 근무하는 체계부터 바꿀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환경미화원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좀 안전에 좀 취약하지요. 그러니까 요 2인 1개조, 특별한 시간대 새벽에는 2인 1개조를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지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 문제를 다시 들췄다.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피해자는 지난 1월 이후 이상행동으로 총 7건 달하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때 정신감정과 후소치 못한 게 아쉽다는 거죠. 1년에 강력사건은 단편적인 해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일본도가 없었어도 다른 흉기로 충분히 범행할 수 있다. 경찰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 부처 등이 모두 제일처럼 여기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예. 하여튼 요새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거, 사회 안정망을 강화해서 사실은 이 뭡니까? 사회 안정망. 이 안정망이라는 게 뭐냐면 개개인들의 그 의식주를 보장해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이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안전한 사회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물론 사이코패스 같이 그냥 저지른 새끼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경제적인 극단이건 정서적인 건 그런 것들건,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 사회가 대비하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사회 구조를 만들어 주면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망 강화하는 거, 복지에 돈을 많이 쓰는 거는 퍼주기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수 정권들은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 복지라는 걸. 참. 그리고 오늘 5번째 이슈입니다. 6번째 이슈. 6번째 이슈는 어저께 그저께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이 완전 붕괴 직전입니다. 붕괴했죠, 거의. 큰일 났어요, 지금. 한국일보. 전공의
지원 1%뿐. 이참에 구조개혁 성과라도 내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일보는 거의 포기했어요. 이젠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됩니다. 전문의가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는 더군다나 정부가 지금 뭐 의대 증원 포기할 리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거든 지금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불가능한 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참에 의사들이 반대했던 그 구조 개혁들이 있거든요. 그 개혁들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도 7,645명 중 겨우 104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전공의들이 지금 다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병원을. 그만두고 이 정부는 다시 모집하면은 또 오겠지. 아니 오겠습니까? 정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웃겨요. 아니 또 모집하면 오겠어? 당연히 안 오지? 내년엔 전문의 배출이 거의 올스톱의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대 증원 원천 재검토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만큼 정부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사활을 걸라는 거죠. 이 한국일보는 의정 갈등에 있어갖고는요, 엄청나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전공의들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면허정지, 행사처분도 철회했고, 수련 재지원 기회도 줬고, 의대 직원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양보했고,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판을 새로 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환자들 때문에, 이 의사들 때문에 제대로 손보지 못했던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지금 하라는 거죠. 전공의 의존 완화 및 전문의 체계 구축하고, 의사 일을 대신하는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제정하고, 이거 반대하잖아요, 의사들이. 개원 면허제 도입하고, 또 실손보험의 과잉 비급여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 진료 혼합 금지 등 정부가 이미 밝힌 이런 여러 가지 의료 과제들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의사들의 반대로 순조차 어려웠던 의료 개혁이 이참에 성과를 낸다면 고통 끝에 다디단 열매가 될 것이다. 한국일보의 이 사설이 뭐 완전히 무시는 못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사설이죠. 이 새끼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밀어붙이고 몇 년 의료계 완전 붕괴돼가지고 의료체계 붕괴돼갖고 고생 좀 하고 하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야. 뭐 그런 기대거든요. 이게 할 말인가? 참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병원 문제가요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두 번째 사설이 동아일보 사설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거의 유일한 카드가 뭐냐면 의평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고 제가 했죠. 아마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의평원을 엄청나게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의평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의평원이 의대들 있잖아요. 의대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의대 상황이 바뀌었잖아. 우선 의대 증원이 확 늘어났죠. 원래 10%만 늘어나도 이 의평원이 검증을 해야 돼요. 인증을 해야 돼. 검증한 다음에. 근데 지금 10%가 아니고 막 30%, 50%씩 인원이 늘어나니까 요번에 의평원이 우리가 요번에 이거 검증하겠다. 평가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평가에서 지금 30%씩 막 늘어난 그 인원을 각 대학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되는 거예요. 불합격되면은 한 번 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두 번 불합격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입학한 의대생들은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의대 증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지금 30개 의대가 요번에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30개 의대 중에 통과될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선 의대 증원한 만큼 교수들이 없어. 그리고 시습실이 없어. 전 그래서 지금 이 의평원의 안덕선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거든요. 우리 요번에 평가 제대로 하겠다. 만약에 여기서 의평원에서 정말 제대로만 평가 내리면 의대 증원은 그냥 물거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부는 절대 이미 그러니까 입시에까지 지금 반영되도록 발표했는데 지금 뺐다가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의평원 쪽에서 이렇게 여기는 안 된다라고 평가 여기는 의학교육 못 시킨다라고 딱 인증해 버리면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갖고 3자가 어차피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 간에는 대화가 안 돼요. 이제 안 돼. 3자가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했으면 끝나는 건데 법원은 비겁하게 피해버렸죠. 마지막 기회가 의평원이에요. 의평원이 남았는데 지금 계속 교육부하고 정부가 의평원을 막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번에는 의대 평가 갈등, 졸속 증원 파장 끝이 안 보인다. 대규모 증원이 확정된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 인증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평원은 내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입학한 의대생이 졸업할 때까지 연차별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총장들이 난리 났어요. 아니 의평원에서 의대 교육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하면은 의대 총장들이 확인하라고 우린 자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총장들이 난리가 났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들. 왜? 총장 새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대학의 의대생들 몇 명 늘려줄까요? 하니까 총장들 지금이 기회다 해갖고 올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막 50%씩 70%씩 막 올리지 않습니까? 비용신들.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없으면서 그래 놓고 이거 검증한다니까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총장들이.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게 진짜 문제가 일반 대하고 의대 쪽 교수들하고 또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손 대는 곳마다 다 지금 막 갈등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경북대는 의대생 복귀 3개월 이후 평가에 응하겠다면서 사실상 보이콧 선언을 했다. 웬 보이콧? 그럼 경북대 의대는요, 씨발, 여기 들어가는 이 학생들은 국가고시 못 보게 하면 돼요. 지들이 보이콧하면 끝나? 교육부는 의평원 평가 기준을 심의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와 대학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다며 의평원을 거들었지요. 당연한 거죠. 의정 갈등이 의대 평가로 전장을 옮겨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내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의평원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했다가 의사가 못 되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불안하죠, 당연히. 왜? 의평원 평가에서 한 차례 탈락하면 재평가를 받는데 재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그 해에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거나 혹은 신입생 모집하더라도 그 학생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를 못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학교 문제가 아니고 아니야 수험생이 무슨 잘못이야. 수험생이 그냥 의대에 올라가려고 했었고 왔는데 정말 의평원에서 갑자기 이거 인정 안 해 하면은 그 학생은요 의사가 못 된다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진짜 큰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런 문제를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총선 몇 개월 앞두고. 정말 미친 새끼들이에요.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 아니라 교수와 시설 확보 등 의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의대 선진화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의평원을 압박할수록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도 심지어 동아일보도 정부 의평원을 압박하지 마. 의평원은 원칙대로 당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의평원이 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의평원입니다. 그래서 의평원이 원칙대로만 제대로 이번에 평가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기사들 볼 때 이 정부가 아마 의평원의 안노선 원장 같은 사람들 엄청나게 압박을 할 건데 그걸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6번째 이슈였고요. 마지막 이슈인데 마지막 이슈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뭐냐면 위험했던 에스팩토리 공연입니다. 이건 정말 까딱했으면 또 엄청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방소에서 공연을 취소시켜버렸어요. 전 굉장히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평에 최대 24명 미등록 공연장. 이태원 참사 벌써 잊은 건가? 이게 뭐냐면요. 28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성동구 성북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펙토리에서 공연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공연장이 아니에요. 공연장이라면은 이런 공연장 관련해가지고 이런 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연장이 아니야. 그냥 복합문화공간인데 여기서 공연을 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 거죠. 엄청나게 와가지고 여러분 이태원 참사 때 그런 그 밀집도 있죠. 거의 이태원 참사 때의 밀집도와 거의 비슷한 밀집도로 이번에 모인 거예요. 까딱했으면 엄청나게 큰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 현장에서도 일부 관객들이 호흡곤란 같은 거 있으면서 소방소로 전화 엄청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소방당국이 이걸 보고 이거 안 된다 해서 강제로 공연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달 28일 소방당국이 압사 사고를 우려해 강제 중단시킨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에스펙토리 공연의 군중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지금 1평당 최대 24명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상 에스펙토리 같은 복합문화시설 등 공연법상 공연장이 아닌 곳은 수용 인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연하는 주최 측이 관리했어야 되는 거야, 사실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었는데 겪은 이후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소방당국밖에 없어요, 이번에. 왜냐면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손 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관리를 해야지.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그나마 이태원 참사 때 소방당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이 이번에 단호하게 대처를 취한 거죠. 당시 경찰과 소방의 신고가 빗발쳤던 공연장에서 4,500명 가량이 모여 있었다. 당초 주최 측은 원래 0.8제곱미터당 한 명씩 계산해 4,000장 정도의 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공연은 스탠딩 공연으로 무대와 계단 인근까지 1제곱미터당 7명까지 빽빽하게 있었다는 거죠.
7명까지. 근데 이태원 참사가요, 1제곱미터당 8.1명이었대요. 거의 차이가 없잖아. 1제곱미터당 5.4명이 넘으면요, 신체 압박,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이도록 관리를 합니까? 아니, 주최 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소방시설법은 공원법상 등록된 공연장에만 객석 최소 면적이나 입석 전용 면적 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 복합문화시설 공연, 워터방 같은 야외 스탠딩 행사 등은 이런 규정이 없어갖고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행안부와 또 지자체는 인파가 몰리는 축제 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 성수동 공연을 두고 해당 지자체는 주최 측으로부터 사전에 재대책 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수용 인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요번에 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난 지자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성동구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거지. 또 이렇게 무방인 거야, 이게. 사설업체 공연장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장소, 어떤 공연도 사각지대가 남지 않도록 촘촘하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고 안전 불감증에 경종 울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고 안 나고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끝난 거는, 이거는 소방 당국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공연을 중단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해당 기업들은요, 개념이 없어. 아직도요.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문제입니다. 문제. 이태원 참사를 갖고도 변화된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나마 소방 당국이 그래도 판단을 잘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7번째 이슈였고요. 오늘 사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설 4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사물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사물이 보시면서 오늘 부족한 방송이지만 열심히 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청료 또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314일차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무더위에 참 더위 조심하시고, 또 내일부터 활기찬 하루, 한 주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